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서울대 필독서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네. 서울대 필독서는 다음 주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회계약설이 서울대 필독서가 아닌가요? 예. 루소는 아니죠. 루소가 아니에요? 루소 에밀은 들어가 있어요. 에밀이 루소 에밀이 들어가 있고 에밀이 들어가 사회계약설이 있고, 아닌가요? 네, 사회계약론은 없습니다. 아, 오늘 서울대 필독서 좀 그런데 무슨 근거로 막 정하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서울대 필독서가 100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필독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쵸. 네,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필독서로 100권을 선정을 해놓은 것들이라서 수준이 서울대생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읽어 놓으면 서울대에 얘가 우리 서울대생들한테 읽히는데 이런 걸 읽을 정도가 된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사용하기엔 좀 좋은 책들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거 할 거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뭔 책 할 건지 좀 말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나 진짜.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책을 네. 굉장히 즉흥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눈에 딱 띄어서 내가 읽고 있어 이런 책들을 고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오늘 들으신 거죠? 이 책 한다고. 예. 오늘 앉아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하더니 정말 내가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짧어. 이 책은 짧지는 않다. 짧아요. 아니 짧고 길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할 때 짧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한 2시간만. 근데 이 책은 두껍네. 원래 사회과학이 얇은데. 네, 맞아요. 뒤가 다 주석입니다. 저는 어제 들었어요. 어제 들은 제가 좀 낫네. 그죠? 어차피 제가 대강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좀 저는 그냥 가만히 뭐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 숨소리 정도 보태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책을 한때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한 5번 정도 읽은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조금 이렇게 문장도 이해하고 외우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장자크 루소의 책을 사회계약서를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이게 지난번 그리스인 조르바도 그렇지만 약간 신간 소개 비슷한 내용이 돼가지고 이게 신간 소개 비슷한 내용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계약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 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한 4-5종이 이미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루소 전집이 나오면서 사회계약론이 거기 포함돼서 나온 경우들, 그런 책세상에서 나온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회계약론이 사람들한테 새롭지 않아요. 새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게. 근데 이 책이 올해 4월에 새로 번역이 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책을 왜 지금 번역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4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루소 연구자들이나 혹은 루소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의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이 책의 번역이 결정분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번역이 잘 된 책이에요. 게다가 이 책이 이제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도 좋고 연구자들이 쓰기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석을 밑에다 놓지 않고 미주로 빼는 바람에 이만큼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 요만큼만 읽고 나머지는 주석이라서 안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데 다만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읽고 싶다. 그러면 미주 쪽으로 가면 되는데 미주가 주석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문장 자체를 굉장히 평이하게 잘 쓰는 사람이라서 이 지금 이 번역자 스스로가 쓰고 있는 문장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뒤에 주석까지 읽어나가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어요.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원래 그 전에 막 보면은 되게 딱딱하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 번역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번 책을 이걸 골라봤습니다. 무슨 출판사죠? 이게 지금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예요. 원래 좋아하는 출판사잖아요. 아니에요.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는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예. 여기 후마니타스, 그러니까 후마니타스 이름만 딱 들어도 그냥 인문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에서 원래 예전에는 인문학 잡지도 나왔었어요. 후마니타스라는 이름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폐간된 것 같고. 잡지는 그냥 감당이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 번역자가 김영욱 씨라고 개인적으로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분이 저의 과 후배인데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저희 과로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도 참 어떻게 이런 애가 여기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되게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리에서 박사를 마치고 와가지고 사실 철학과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 전공은 아니고 18세기의 계몽사상, 계몽주의 쪽에 문학 전공인 사람인데. 아, 그래 뭐 정통하겠네요. 네, 근데 이걸 루소를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삼고 자기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서 게다가 한국어에 굉장히 한국어 사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에서의 퀄리티는 거의 의심 없이 그냥 이 책 사회경론 읽고 싶다 그럼 이 책을 골라서 읽으면 되는. 오, 멋진, 예, 멋진 내용이에요. 예. 아, 그런 책이 새로 나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그래서 그 나왔다라는 소식만 듣고 뭐 괜찮다는 얘기를 슬슬 듣다가 최근에 책을 구입을 했는데 해서 읽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회경론을 예전에 책세상에서 나온 책으로 읽었었어요. 그것도 뭐 번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짧고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네. 번역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는데 해설도 좋고 그다음 주석도 굉장히 잘 달아놔서 저도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죠. 근데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세훈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아는 사람들끼리, 야, 여기 신간 새로 나왔는데 이 책 진짜 괜찮아, 번역 되게 잘 됐어. 이렇게 서로 뭐 카톡을 주고받거나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그런 대화를 하나 보죠, 사람들과? 아니요. 그런 보통 제가 정보를 얻는 건 왜 페이스북에서 보통 정보를 그러니까 얻는데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스북에서 서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서로 그렇게. 예, 대부분 대화가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다 제가 그래요? 친구로 삼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책 정보를 알려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예, 그런 사람이랑 노는군요. 그래서 놀진 않아요. 저는 지난 10년간 가장 저를 괴롭힌 단어가 두 글자예요. 골프예요, 골프. 제가 골프를 안 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저를 가장 괴롭힌 단어가 골프. 제 주변 친구들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정말 화를 막 나 등산하는 수가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등산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친구 중에. 예, 그 얘기 한번 했다가, 그래, 너는 그러면 등산파야, 이러면서 또 산 얘기 또 한참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등산, 골프, 정말 힘든 단어예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제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막 그 그리스인 조르바 새로 나왔다고 포스트를 달았길래 제가 밑에다 나 읽어봤는데 이거 뭐 어떻더라 얘를 쭉 해줬던. 그러고 논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내가 어느 골프장 갔는데 야, 그 골프장 참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나 그리스인 조르바 봤는데 오 완전 좋아 그랬더니 오 나도 읽었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야, 너 신간 나온 거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인 조르바 말씀을 하니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리스인 조르바가 뭐가 재밌었다고. 우리 방송이 뭐가 재미있었다. 재밌었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그 왜 용감한 사람들 그분 예전에 예. 고교 컨설팅 때문에 연락드렸던 적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고. 계속 들어주시고 계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깨알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1,000원 그 기부해주신 분한테 그 1,000원 기부 이 방송을 통해서 잘 하겠다고 그 방송도 하고 그러셔야죠, 우리 완쌤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죠. 저희가 그 주로 기부하는 단체가 생겼죠. 예, 사단법인 이어짐이라고. 예,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기부하고 그 다음에 그 기부된 내용을 가지고 뭐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근데 이제 느낌이 되게 이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낌이 되게 힘든 느낌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책을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원래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는 책이 홉스의 책 리바이어던이나 아니면 로크의 책 통치론이 같이 들어가는 책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통치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두껍죠. 거의 주석 빼고 이 정도의 분량이 나오니까. 그리고 리바이어더는 되게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거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사회계약론도 그렇고 로크의 통치론도 그렇지만 약간 잠언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한 부분 한 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장이 잘게 나눠져 있어서 읽어가는데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분량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1장에서 나오는 요 얘기를 보면은 1권 1장의 내용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요만큼이거든요. 1장의 내용이 한 페이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장 내용은 그보다 조금 더 나와서 한 페이지, 한 장 반 정도의 분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을 나눠놓고 있고 그 장마다 소제목들을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읽겠다는 생각을 안 갖고 그냥 장 하나하나씩을 읽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해도 별로 안 걸려요. 왜냐면 지금 1장 1권이 9장, 2권이 12장, 3권이 18장, 4권이 9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합쳐봐야 뭐 한 50장? 50개 장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장씩 읽어도 50일이면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한 장은 더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읽는데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읽으셔도 되는데, 일단 이거를 읽다 보면은 되게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듣던 인상 깊은 얘기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멋있는 말 다 했어요. 예, 거의 멋있는 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막 법이 어때야 되고, 막 정치 사람이 말한 되고. 거구나 이러면서 처음에 얘기. 아,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네. 이런 거의 그런 얘기들이 이 책과 로크의 통치론에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책만 읽어도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정치 평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정치 평론 별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다가 옛날에 루소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거기에다가 최근의 정치 철학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 더 좋겠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권, 2권, 그러니까 1권에서는 장이 나눠져 있는 게 초기 사회, 그 다음에 사회계약이라는 거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리고 주권자라는 건 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권에서는 이제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줘요. 법이라는 게 어떤 거고, 주권은 어떤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긴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는 일반의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고 있고요. 3권에 가면 정부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거 잘 보시다 보면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지난번에 왜 마키아벨리 군주론 했었잖아요. 군주론의 구성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4권에 가면 이제 일반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로마의 제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시절에 이 공화정에 대해서 약간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루소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민주정이라는 걸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정치를 맡겨버리면 망한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귀족 정치들이 분명히 합쳐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 권 한 권씩을 나눠가면서 읽으면 뭐 절대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아요. 얇거든요. 뒤에 주석은 버리셔도 돼요. 뭐 인문사회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책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대입 논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일반 의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아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유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후마니타스요. 예, 후마니타스. 예, 후마니타스. 예, 이 출판사 꼭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내용 자체를 제가 이 책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데, 요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어진 책 같은 경우라면은 훨씬 더 사회계약론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번역자의 역량이 느낌적으로 보면 되게 출중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번역했다면은 상당히 믿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인상 깊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처음에 1권의 3장에서 보면 강자의 권리에 대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강한 자도 언제까지나 지배자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종시킬 수는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가다 보면 강자가 옳게 되는 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옳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이 단지 힘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던지고 우리가 만약에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는 정당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저 권력이 과연 정당한 권력이냐 그렇죠. 라는 문제 제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미 이 루소는 지금 1700년대에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쭉 이미 전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정치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권위를 획득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성을 획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예. 스스로의 복종을 추구해가는 것 그것이 권위다라는 표현도 하시면서 예. 어떤 권력 일방적인 형태의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회계약론이니까 어쨌든 예. 사회계약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루소가 뭐라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합의의 첫 번째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가장 처음에는 그래도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이 다수결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루소의 차원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루소는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가라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까지 올라갈 때 처음에 만장일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만장일치를 거치게 되면 그 만장일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회적인 계약인 거예요. 사회계약이라는 게 그 만장일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내가 일반화된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다고 보통 민주주의에서 권력 위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권력 위임이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으면 내가 국회의원에게 내 권리를 위임하고 대통령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루소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내 권리를 일반화된 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모습,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뽑는 그 권리를 위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개별적으로 위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 사람 참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살짝 비틀면 독재자가 그 악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전체주의의 예. 바탕이 됐다고 비판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그건 것 이용한 같아요. 사람들의 문제죠. 예. 그래서 뭐 전체 인민의 일반 의지가 나의 의지다, 예, 현재의 맞아요. 의지다. 뭐 당연히 히틀러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에 모습이 대한 어떤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이게 일반 의지에 대한 설명이 힘든 게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서 그 개념들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그게 이해가 되게 잘 되잖아요. 일반어지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말 허공에 붕 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일반어지를 어디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일반어지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에다가 막 적용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일반 의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 철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고 있냐면 일반 의지에 대해서 일반 의지라는 것은 항상 곱고 항상 공익을 향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일반 의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게 2권의 3장에 나오는 일반 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두의 의지와 일반 의지 사이에는 흔히 큰 차이가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의지가 보통은 모두의 의지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일반 의지는 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반 의지는 오직 공동 이익에 몰두한다. 모두의 의지는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며 개별 의지의 합일 뿐이다. 그러니까 개별 의지가 합해지면 모두의 의지가 되는 것이지 일반 의지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일반 의지라는 건 뭐냐면 개별 의지의 교집합이에요. 모두의 의지는 개별 의지의 합집합인 거죠. 그래서 개별 의지 중에서 공동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들만을 뽑아내야만이 일반 의지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내 주변의 것들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두한테는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익들은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반 의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의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면 이 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뒤에 주석을 잘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학생들한테는 넘어가길 권해요. 그냥 루소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그거를 이해하고 파면 그거는 이제 본업에 넘어가는 그 정도 아마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정도는 이제 전문적인 학자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냥 넘어가도 추상적 단어와 개념으로 넘어가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좀 이 책을 이야기할 때 그 학생들에게 꼭 하나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방해를 하게 돼요. 기존의 어떤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방해를 해서 오히려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상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는데, 이 자연상태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왜 우리가 물 맑고 살막은 계곡이 나와요. 또 나는 자연인이 날 잘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나는 자연인을 보는데, 우리가 흔히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면 그 자연이 떠오르잖아요. 계곡이 떠오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빠랑 갔던 그 싫었던 캠핑장, 아니면 혹은 고기 먹어서 좋았던 캠핑장, 아니면 뭐 엄마랑 같이 뭐 가족이 같이 갔었던 바닷가,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인 자연 상태라는 용어는 국가 사회 이전 상태를 가리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루소뿐만 아니라 로크나 홉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국가 사회 이전 상태가 과연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없었던 적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인간은 사회가 없이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인간이 홀로 이렇게 막 생존하면서 뭐 구석기인처럼 막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문명을 이루면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루소는 자연상태라는 용어, 사회과학론자들이 사용하는 자연상태라는 용어는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나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이죠. 결국 가상의 상태를 상정해서 이론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란 국가 사회 이전 상태, 국가와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태를 사회 계약론자들은, 일단은 사회가 계약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약 이전 상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계약으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론적 상태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론을 출발시킨 거다. 그런 맥락에서 자연상태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사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책을 만약에 청취자분들도 자녀분들에게 권유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요 자연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요 책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일단 생각을 들여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고 학생들한테 항상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자연 상태라는 단어는 좀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요 내용만 계속 좀 설명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학생들이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힘들어하는 게 이제 공화정 나오고 이제 군주정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이걸 또 이해 못 하는데 그냥 간단한 거죠. 정치를 군주가 하면 군주정이라고 하고, 예, 정치를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공화정이다라고 얘기한다. 뭐 왕이 있으면 군주정, 왕이 없으면 공화정이다. 예,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책 보면서 되게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여민관이라는 말과 위민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좋으세요? 위민관, 여민관. 여는 이제 더불어 여자, 백성 민자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위는 뭐 당연히 할 위자를 쓰겠죠. 위민관과 그 다음에 그 여민관이 있어요. 아마 루소는 위민관 쪽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루소요? 민주주의적 사상에서는 위민관일까요, 여민관일까요? 그러니까 귀족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치면은 위민관 쪽이 될 거고. 예, 위민관. 귀족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는 여민관이라고 생각. 현대 사회는 당연히 여민관. 그런 거고. 이게 동양의 정치 이념 중에서 유교 정치는 정치를 왕과 신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왕과 신하가 백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위민 정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동양의 유교적 정치 이념을 그래서 우리가 위민 정치다, 위민 민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왕과 신하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된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 백성은 절대 정치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 이념과는 거리가 먼 단어가 위민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청의 이름 중에 여민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민관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이 여민관을 위민관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위민관을 다시 여민관으로 바꿉니다. 아주 이런 것도 아마 학생들이 이런 책 보면서 고민하다 보면은 깨알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장황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완쌤, 절대로 질문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요. 요 책을 보통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읽냐면 사회학과 관련한 친구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과, 뭐 이런 쪽 관련된, 아니면 이제 기본 교양을 삼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읽는데, 이 책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 예? 예. 사실 우리가 루소를 심리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한다면, 심리학은 어떤 주되게 탐구하는 대상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요 책을 읽는 사전 정보로서 학생들한테 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의 탐구 대상이 뭔가요? 뭐 정의가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마음에 대한 과학적 탐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에 대한 과학적 탐구. 네. 마음. 네. 그럼 사람 마음이 각자 다르잖아요.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마음에 대한 탐구만 그냥 하면 그러니까, 자꾸 연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 연애? 마음에 대한 탐구만 하면 연애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불쾌한 표정 짓잖아요, 지금. 아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은 뭐 연애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 이럴 수 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그쵸. 통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통계하다가 대한 어디 오늘 연애 마음에 못하게 대한 되는 거 탐구가 아니에요?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과학적 탐구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음에 대한 과학적 탐구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파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과학을 뭐로 하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보통 지금 하는 게 이제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실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주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험과 통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러면 심리학은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을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가는 그런 형태의 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 뉘앙스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탐구하는 거죠. 탐구한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다. 네, 인간의 마음이 보편적인 마음인가요? 개별적인 마음인가요? 둘 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 마음과 보편적인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한다. 확률 통계를 한다는 것은 귀납을 사용할 테니까 개별에서 보편으로 가겠죠. 거의 모든 학문들은 개별에서 보편으로 가게 돼 간다. 이렇게 있잖아요. 볼 수 있고. 근데 심리학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배고픈데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납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 왜냐면 이제 귀납이 정확한 의미가 개별에서 보편으로 가는 게 귀납의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갖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일단 어떤 심리학이라면 어떤 사회학은 관계에 대한 것들을 주로 탐구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근대 민주정치의 가장 전형이 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사회계약론이고 루소의 대표 저작이다. 뭐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은 뭐 충분히 이 책에 대한 구별과 어떤 의미들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개별적인 현상들이에요. 예. 그 개별적인 현상들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놓는 작업들이 이제 뭐 철학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학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회계약론의 경우가 그런 개별적인 현상들을 아예 애초에 출발부터 일반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다 정리해 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는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러면 대훈쌤도 이 책에서 가장 멋진 잠언 구절 하나만 나 이거 정말 이거 좀 전율이야 라는 문장이 있으면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이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민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민도 그렇지, 그러니까 인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권에 이게 몇 장이냐면 8장 인민에 대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인간에게도 그렇지만 국민에게도 성숙기가 있다. 국민을 법에 종속시키려면 먼저 이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특정 인민의 성숙기를 알기란 언제나 쉽지 않고 때도 되지 않았는데 서두르다간 이를 망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를 예로 들면서 표트르는 모방하는 재능은 가졌지만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창조하는 진정한 재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선 러시아인을 만들어야 했는데 독일인, 영국인을 먼저 만들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언젠가 될 수 있을 것조차 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그게 경제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그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냥 대놓고 야 우리 성숙한 민주시민이 됩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인이 될 수 없고 영국인이 될 수 없고 유럽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래서 정시 수십 이후 45%가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좀 저희가 눈에 딱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3권 9장에서 좋은 정부의 증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정부라는 건 대체 어떤 정부냐 그랬더니 이 루소가 뭐라 그러냐면 그토록 좋은 논란거리인 좋은 정부의 증후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 귀화, 식민지 없이 시민들이 더 붐비고 증가하는 정부가 틀림없이 더 좋은 정부이며 인민이 감소하고 쇠약해지는 정부가 더 나쁜 정부다. 계산하는 자들이여 나머지는 당신의 일이다. 세고 재고 비교하라. 인구가 많아져야 좋은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애를 많이 낳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가 어느 정도 태어나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 정부가 좋으냐 나쁘냐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두 부분 사실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책이나 통치론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정말 꿀 같은 구절들이 다 많이 있으니까 구술 면접에 참 예, 좋다라는 구술 면접에서 말씀을 되게 이제 이런 좋죠. 식으로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우면 더 좋아요. 완벽하죠. 예. 완벽하죠. 그 약간의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예, 그렇죠. 그 그대로 인용해 버리면 그냥 합격이에요. 예. 자, 저희가 이 정도 했습니다. 출판사는 후마니타스입니다. 이 책은 읽히실 때 가능하시면은 저희 방송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읽히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의 순서상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 책들이 당연히 고전은 좋은 책들이겠지만 그러나 뭐 어떤 민주주의적인 부분이라든가 현대 정치, 현대 어떤 삶과 굉장히 배경이 되는 어떤 좋은 책이니까 참고하셔서 자녀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예,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이제 아마도 새로 나온 책들도 소개를 조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새로 번역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나오면 어쨌든 그런 새 책들을 찾는 거는 사실 책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고전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간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자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박수예요. 이거는 뭐 박수를 쳐야 될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간 소개를 우리 완쌤은 좀 미리 일주일 전에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일주일 아니요. 저 하루 전에만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내가 하루 전이면 좀 믿고 오를게. 진짜. 바로 얘기하는 건 아니 지난번에 그리스인 졸업을 하루 전에 얘기했다고. 하루 만에 읽기에는 갈지는 못해도 대충 뭔 얘기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올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졸업은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은 장작 크루스의 사회계약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사 강조해드립니다. 후마니타스 출판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